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예전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지만 요즘에는 자기 알리기가 더 중요한 세상이어서 그럴까요? 여기저기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장하느라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유수란 표현이 있죠. 푸른 산에 흐르는 물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때로는 말솜씨는 부족하지만 먼저 들어주는 사람,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한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박사님과 월경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생리 이거는 여성분들은 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이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한번 오늘 알아보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이 월경이라는 것은 네. 성숙한 정상적인 여성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여성의 뱃속 깊이 자리 잡은 아기집인 어떤 자궁에서 네. 매달 이제 수정란의 착상을 위해서 잔뜩 부풀려 놓은 자궁 내막이 저절로 떨어지는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증상,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증상이 이 월경인데요. 네. 이것을 학술적으로 다시 이렇게 정해서 표현해 보자면은 월경이라는 것이 성숙한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점막의 괴사를 수반하는 자발적인 자궁 출혈이 주기적이고 네. 또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렵죠. 네.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월경 생리 주기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난포기, 황체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난포기에서 황체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보통 배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생리 주기가 보통 28일일 경우, 만약에 28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한 14일 정도를 전후해서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난포기에는요, 난소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해서 네. 자궁 내막이 자라나게 되고 이제 배란이 일어나서 배란이 일어난 다음에는 황체 호르몬의 영향으로 수정란의 착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게 되면은 이때 이 28일째 된 날쯤에 자궁의 내막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월경인데요. 이런 월경은 여성의 성생리상 가장 현저한 객관적인 징후입니다. 이 월경이 시작됐다는 거, 월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이 임신과 분만의 기능이 구비되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쨌든 자궁 내벽이 탈락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약간 이제 월경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가끔씩 이렇게
피가 약간 덩어리처럼 이렇게 검은 게 응고됐다고 네네.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자궁 내벽인 건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월경, 생리로 인한 피들이 단순한 피라고 알고 있는데 네. 피가 아니라 피뿐만 아니라 자궁 내벽에 있는 여러 분비물들, 자궁 내 분비물과 자궁 내벽 그리고 피가 혼재된 덩어리가 이제 월경의 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보통 한의원에서 문진을 하실 때도 네. 이 월경에 관한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뭐 생리 주기는 일정한지, 뭐 네. 양은 괜찮은지. 네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항상 굉장히 중점적으로 물어보시나요?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월경의 배출물인 이 피, 혈의 근원을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 네. 이 월경의 근원인 정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로부터 뽑아낸 소중한 에센스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고 그 섭취된 음식을 소화해서 배출시키죠. 이것은 정상적인 생리 활동입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이 정이라는 에센스를 근원으로 만들어진 이 혈이 피가 네. 매달 배출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리 활동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몸의 어떤 생리 활동은 오장육부라는 장기가 서로 네.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뭐 비위장이 작용을 하고요. 또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이제 온몸에 네. 퍼뜨려주는 거는 폐장. 또 이제 이런 소화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혈이나 정을 물질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장기는 뭐 간장과 신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네. 이러한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관여하는 어떤 생리 활동은 이 월경 네. 이러한 연유로 이런 월경도 이 내 몸의 어떤 정상적인 생리 활동에 기인해서 총체적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월경의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몸의 기능이 정상이어야 되고요. 반대로 네. 유추하자면은 몸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면은 이 월경이 순조롭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진에 있어서 한의사들이 문진에 있어서 이 월경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꼭 이거 아니더라도 여성의 경우에는 이 월경이라는 생리가 여성의 특수한 생리이기 때문에 네. 여성의 경우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냥 일반인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이들이나 우리 본인의 몸에 어떤 이상을 볼 때 보통 소화기능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은 소변이나 대변을 살펴보죠. 네. 만약에 음식에 이상이 있었거나 소화기능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 어떤 최근에 뭐 설사를 많이 한다, 뭐 변비가 있다, 네. 변비가 갑자기 생겼다, 뭐 변이 안 좋다, 소변이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이 징후가 우리 몸에 이상을 알려주는 징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이 월경의 에센스인 혈을 이루는 에센스인 이 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월경의 양상을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네. 네. 보통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여성들의 질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한약에서는 여성의 생리적 특징과 관련된 질병을 경, 대, 태, 산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구분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경은 월경과 관련된 질환,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월경과 관련된 질환, 뭐 우리가 생리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월경 곤란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월경 곤란증, 또 월경과 관련된 질환 중에 월경 전 증후군, 월경 이상, 무월경, 그리고 또 월경이 끝이는 폐경, 폐경과 관련된 갱년기 증후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경이라는 곳에서 보통 한의학에서는 다루고요. 네. 그 다음에 대는 성기 질환입니다. 성기 질환이나 그 부속기 질환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성 성기랑 관련된 질환도 많죠. 네. 뭐 지렴들, 그렇죠. 그리고 경관염, 자궁경관염, 그리고 자궁 자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속기 질환인 유방 같은 경우도 이 대에서 다룹니다. 그 외에 우리가 냉이라는 증상 네. 들어보셨죠? 네. 냉이라 불리는 대하나 냉이 많이 흐르는 복루 같은 증상들도 이 대에서 다루고요. 네. 태는요 임신과 관련된 질환을 다룹니다.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 오저 등의 질환이 이에 속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네. 많은 기혼 부부들이 고민되고 있는 불임, 난임 아. 이 부분도 이 태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이라는 분류에서는요, 출산 후의 산후기 병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후풍 들어보셨죠? 네네. 네, 산후풍 같은 질환을 이 산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확실히 정말 여성의 몸은 네. 뭐 출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아를 뭐 잉태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과 정말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월경이 민간에서는 달거리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달의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월경을 영어로 menstruation이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네. men스라고 하는데 네. 이 men스에도 달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뭐 방금 민간에서 말씀하신 달거리도 네. 어떤 달의 주기랑 관련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예전에 한의학에서도 이 월경이 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월자, 월신, 월수, 경도, 경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어떤 달의 주기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듯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런 동양에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월경을 달의 주기와 매우 관련이 깊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달의 주기와 같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명나라 때 의학자인 이시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저서인 본초 강목에서 월경은 바로 자연계와 인간이 발전 과정이 상응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생명 활동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달의 주기와 어떤 월경이 연관성이 깊다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뭐 이는 천인상응 우리 한의학의 어떤 의학관인데 인간과 자연계는 서로 통한다. 소우주인 인간과 대우주인 자연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월경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 월경 주기가 정말 여성분들마다 다르고 정말 개인도 뭐 어떨 때는 좀 짧았다가 길었다가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 뭐 정확한 혹은 일정한 뭐 잘 맞는 주기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평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네. 보통 여성은 이제 보통 10대 초경 이후부터 40대 말까지 또 혹은 50대 초에 이제 보통 폐경을 하지 않습니까? 한 이 40년 동안 상망 주기로 이 월경을 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요. 네. 상망주기라는 것은 이제 음력에서 비롯된 것인데 달이 이렇게 차고 기우는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을 시간의 단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네. 상망주기라고 합니다. 뭐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다시 보름달에서 초승달까지의 기간을 보통 한 달이라고 해서 네네. 한 28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태양의 주기를 따지는 양력으로는 약 29.531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평균 28일이 어떤 보통 정상의 어떤 월경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정상적인 월경 주기들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28일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 분들 그리고 혹은 30일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여성분들께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네. 월경 주기, 생리 주기 잘 맞습니까? 생리 주기가 얼마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많이 불규칙해요. 많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얼마나 불규칙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매달 하루 이틀씩 차이가 나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잘못된 오해에서 이루어진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정신적이나 육체적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의 월경 주기에서 한 2, 3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인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달에. 아니면 이번 달에 굉장히 피로도가 심했어요, 월경 전후로 해서. 그래서 좀 생리가 늦춰지거나 월경이 늦춰지거나 혹은 빨라지거나 하는 건 정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도 만약에 생리 주기를 28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 그러니까 28일에 마이너스 21일 플러스 7일은 35일, 그러니까 20일에서 35일 정도의 주기로
생리를 하는 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월경 주기, 생리 주기를 알기 위해서는 몇 달이 아니라 좀 이제 장기적인 그 월경 달력을 보고선 추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월경에 문제가 생기면 뭐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약에서는 이 월경병의 원인, 월경에 병이 생기는 발생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월경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병이 발생하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월경병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어떤 정서적 자극에 의한 칠정 소상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금에 의한 내용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음식 부절에 의한 내상이 이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세 가지 큰 원인인데 네. 이것이 바로 월경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인, 삼인이라고 이제 월경병의 세 가지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인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칠정소상은 어떤 건가요? 칠정소상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여기실지 모르는데 네.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정신 자극, 또 심각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실조를 초래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 이런 스트레스 상태와 가장 유사한 상태를 칠정과다 그리고 칠정소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칠정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칠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7가지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희노우사 비공경이라는 어떤 감정 상태인데요. 기쁨, 두려움, 노함, 화냄, 네. 생각하는 게 뭐 오래된 거, 우울함, 슬픔, 놀람, 비애, 공포 뭐 이런 것들의 7가지 감정을 우리가 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내 몸에 이러한 칠정들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연스러울 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 칠정들의 감정이 지나쳤을 때 내 몸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화나는 경우도 있고 네. 슬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이 경우의 수를 7가지로 나누었다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적절하게 화내는 건 참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을 때, 저 잘못한 행동을 해서 내가 좀 화가 났을 때 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은 뭐 상대방은 뭐 나의 어떤 화난 감정이나 느낌을 보고선 자신의 뭐 잘못을 고칠 수도 있고 뭐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분노가 지나치게 되면 어떡할까요? 오히려 이제 그 관계가 더 망치게 네. 되고 내 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되는 게 화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이제 뒷목을 잡고 네, 쓰러지죠. 쓰러지죠.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뭐 이게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것은 이제 기가 역상됐다고 표현하는데요. 기가 내 몸을 돌아야 될 게 이 분노로 인해서 역상하게 되면은 막 눈이 빨개지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뒷목도 뻣뻣해지고 뇌졸중 같은 거 어떤 그런 상태가 이르기도 하는데요. 뭐 이게 오래되면 어떤 뭐 우울증 같은 상태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감기가 뭉친다고 하는데 자주 화내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감기가 뭉쳐서 이제 우울증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분노의 감정이 네.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 뭐 아까 칠정 중에 특이한 것 중에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기쁨이 지나치면 내 몸에 영향이 된다? 내 몸에 악영향을 준다? 쉽게 이게 잘 접근이 안 되는 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경우 많아요.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는데 뭐 로또나 네네. 아니면 너무 기쁜 게 또 뭐 있죠? 뭐 갑자기 뭐 너무 합격을 네네. 생각지도 못한 행운 때문에 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 들을 수 있죠. 너무 기뻐도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군요. 그렇죠. 너무 기뻐서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네.
너무 이제 기품이 지나쳐서 이제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생명을 앗아가게끔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네. 사료가 지나치면은 뭐 비장이 손상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흔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은 쉽게 얹히죠. 얹히죠. 뭐 이런 경우가 그냥 누구나 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고, 뭐 혹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너무 슬픔이 지나쳐서 꺼이꺼이 울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보통 폐장이 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천식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장을 손상시킨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꾸거나 아니면은 뭐 귀신 같은 것을 봤다고 네. 놀라서 밤에 오줌 싸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가 공포 같은 것이 방광에 영향을 미쳐서, 신방광계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몸의 증상입니다. 이렇듯이 어떠한 마음 상태, 감정의 상태가 내 몸에 어떤 스트레서로 작용해서 이 불편의 상태를 일으키는 것을 스트레스 상태라고 하고,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칠정소상, 칠정과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 생리 주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뭐 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뭐 양이 줄거나 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칠정의 기운이 우리 몸에 이제 오장육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화가 지나치면 간장의 손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품이 지나치면 심장의 손상을 받고, 그리고 우울감이나 아니면 사려가다가 지나치면은 비장의 네. 손상을 받고, 너무 슬픔이 지나치면 폐장의 손상을 받고, 공포 같은 것들은 신장을 손상시킨다고 했는데, 이 오장의 기능이 잘 돌아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오장육부가 제대로 돌았을 경우에 우리 몸에 순환도 잘 되고 소화 기능이 잘 되는데, 이 순환과 소화 기능이 잘 돼서 발생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생명의 근원적인 에센스, 이게 정입니다. 네. 이 정이 바로 혈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 물질이 되는 거죠. 이 혈을 만들어내는 근본 물질인 정이 손상이 되면은 혈이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생리라는 건 이 혈의 작용이 밖으로 표현된 작용인데, 이 혈이 안 좋으면 당연히 생리도 이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는 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잘 돌아야 되는데, 이 오장육부의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이 칠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월경병의 원인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외감유금은 어떤 건가요? 자, 외감유금이란 것은 이제 칠정소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정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외감유금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외부에서 감염된 유금 6가지 사기입니다. 그 중에서는 풍, 한, 서습, 조화 이 6가지, 풍, 바람, 추위, 더위, 습함, 건조함, 이 뜨거움의 6가지 외부의 사기가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이 월경 그리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어떠한 그 병리 이론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월경병, 특히 월경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유금은 풍사와 한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사와 습사입니다. 네. 한사라는 거는 추운 거죠. 네. 그리고 습사라는 것은 습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심한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이때 이제 월경병에 쉽게 걸린다. 자궁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아랫배가 찰 경우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는 순환이 기본입니다. 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월경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네. 비만으로 습사가 많아지면 마찬가지로 저체되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월경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한사라는 것은 네. 기운을 응축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추우면 몸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한사에 오래 이완되면 몸이 줄어드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래되면 자궁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궁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궁의 하초 순환이 안 좋아진다는 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경병이 생기기 쉬운 거고요. 습이라는 기운은 알맞게 있으면 우리 몸의 관절 같은 것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기운인데요. 이게 지나치면은 무겁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내 몸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습사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습사가 많아지게 되면은 역시 자궁의 흐름이 안 좋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경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습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 전이 되면 단거나 아니면 음식이 엄청 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사실 생리 전에는 조금 이제 체중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돋아나는 식욕인데 그 식욕에 맞춰서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생리 전후에 이제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다시 다뤄볼 내용인데요. 생리전 긴장증이나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실제로 여성의 생리 전에 0.5에서 한 1kg 정도 체중의 변동이 있는 거는 생리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더 과도한 식욕,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아마 과도한 식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식욕이나 어떤 과도한 어떤 생리 활동이 유발이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유발한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습사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칠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원인이 있거든요. 네. 그게 세 번째 원인인 내상이라는 겁니다. 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증상들은 세 번째 원인인 이 음식 부절로 인한 내상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정이 네. 혈을 만드는 원천이라는 거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음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잘못되면은 정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생산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정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이 에센스가 돼서 만드는 혈 또한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월경이라는 것은 이 월경이라는 이 생리는 혈을 근본으로 하는 작용인데요. 이 또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과도하게 음식 부절로 인해서 과도하게 해서 잘못된 정이 형성이 돼서 생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 자체로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후에 일어나는 어떤 생리 과정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나치면은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결국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 병증이란 걸 앓는다고 하면 보통 주기라든지 네. 아니면 양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색깔도 문제가 됩니다. 자, 월경에 주기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월경이 빠르냐, 월경이 늦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아니면 월경이 끝쳤느냐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월경이 빠른 경우는 경조증, 월경이 늦은 경우를 경지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갑자기 월경이 끝이는 경우도 있어요. 경패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도 갑자기 무월경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월경 주기와 월경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른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월경 양도 문제가 됩니다. 네. 월경 양이 적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월경 양이 많을 때도 문제가 되죠. 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출혈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 복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경우도 이제 따로 이제 병증을 나눠서 치료를 해야 돼요. 원인을 나눠서 치료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월경 색깔도 문제가 되죠. 아. 너무 검거나 아니면 너무 붉거나. 붉어도 문제가 되나요? 말씀드렸듯이 월경혈이라는 것은 순수한 피가 아닙니다. 그렇죠. 순수한 피가 아니라 월경 피와 그리고 자궁 분비물과 그리고 자궁 내막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붉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검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색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과 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리를 하시는 여성들은 이제 그 패드의 양에 따라서 생리 양도 네. 관찰할 수 있는데 패드에 묻은 월경 색깔을 보고서도 이제 자신의 몸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월경에 덩어리가 많거나 네. 색깔이 검을 경우에 어혈이
많이 꼈다라고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찬 기운이나 아니면 혹은 습사가 될 수도 있죠. 습사나 찬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자궁의 순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응축돼서 어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판단이 되면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경과 월경병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월경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표고버섯입니다. 박사님, 표고버섯이 생각보다 요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이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네, 가을철 면역력을 책임지는 대표 음식이 바로 버섯인데요. 네.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 중에서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표고버섯은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네. 한의사에서 이 표고버섯을 향이 좋아 식욕을 돋고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식후에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더부룩할 때 네. 표고버섯을 달인 물을 마셔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이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가 되는데요. 네. 이 버섯은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이 버섯 종류는 이제 슈퍼푸드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네. 표고버섯에도 이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섭취하면은 면역력 증가랑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개선해서 각종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베타글루칸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생활 습관병 예방에 효과적이라서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중장년층에게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네. 또 표고버섯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같은 영양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가을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뼈와 근육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고 네. 또 이제 표고버섯 속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 햇볕에 말려서 먹으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표고버섯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비타민 D 보충 음식으로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D 성분은 뼈 건강은 물론이고 우울증 예방 등에도 이제 좋은 영양 성분입니다. 특히 이제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비타민 D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를 위해서라면은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섭취하시면은 골다공증 같은 뼈 건강 염려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이지만 생으로 먹게 되면은 보통 복통, 뭐 설사 같은 것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혈중의 요산 수치가 높기 때문에 어떤 높은
통풍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섭취를 좀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표고버섯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한 140이고요. 네, 몸무게는 49kg고. 네.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나이가 참 52세예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자님. 예. 어느 부분이 불편하셔서 상담을 원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옛날에 방광염을 알아서 방광염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괜찮은데 이제 이 배 아랫배 왼쪽 네. 아랫배가 이렇게 묵직하니 네. 그러고 이렇게 배가 약간 따끔따끔하면서 아프고 묵직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꼭 뭘 먹으면 체한 것 같고 이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렇게 배 아픈 것은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상담하시고 싶은 증상이 왼쪽 네. 배가 따끔따끔 아프고 묵직하고 그리고 네.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인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아무튼 요 근래 설사가 나서 약을 또 지어다 먹었거든요. 장염. 네. 근데 장염은 또 아닌 것 같고 네. 배가 그냥 따끔따끔하고 묵직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배가 따끔따끔하고 이 묵직한 증상이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따끔따끔한 것은 한 1년 넘은 것 같고요. 네. 묵직한 것은 요 근래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1년, 서너 달.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래되셨는데 따로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내과를 가봐야 되는데 아직 안 갔어요. 아, 가봐야 되는데 아직 안 가보시고 네. 그냥 병원을 안 가신 이유는 이 불편함이 그냥 네. 견딜만 한 정도이셨나 봐요? 예,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아서. 아까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 이 소화가 안 되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손 따고 그랬거든요. 네, 그건 언제부터인가요? 자주 그래요. 이것도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네, 1년 전에는 소화가 잘 되셨고요. 예, 그 내시경 그런 거 검사했는데요. 네. 그건 괜찮대요. 네, 설사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부터인가요? 설사는 지금 저번 주에 그랬으니까 2주 됐죠. 지금은 설사를 안 하는데 네. 그때는 이렇게 설사를 하루에 변을 3번을 봤거든요. 설사를 하시게 되면은 배가 묵직하거나 소화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편하셨어요? 예.
대본 보고만 하면 편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지 엊그저께인가 한 번은 이렇게 배가 완전히 이렇게 뒤틀리면서 편을 저기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뭐 왼쪽 배가 따끔따끔하고 묵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네. 그러면은 어떤 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자 우선은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뭐 아마 견딜만 하시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병원 진료 안 보고 상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벼운 질환이더라도 이제 자신의 몸을 자꾸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처에 믿을 만한 병원이나 한의원 가서서 이 증상을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고 먼저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질적 질환과 기능적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질적 질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아까 내과 가셔서 검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내시경 네. 검사든 뭘 검사를 할 때 이 위나 식도나 아니면 소화기관에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내시경 검사죠. 네. 염증이 있게 되면은 아프고 쓰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부룩하거나 묵직하거나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증상이랑은 크게 뭐 더부룩한 뭐 소화불량 증상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체했다, 더부룩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능적인 문제죠. 위장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검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상담을 하시는 우리 애청자님께서는 기질적 증상보다는 이 소화기관의 기능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 속이 비워졌을 때, 설사를 해갖고 속이 비워졌을 때 오히려 기존에 불편하던 어떤 소화불량이나 배가 따끔따끔 묵직하던 부분들이 좋아졌다는 거는 그 소화기관이 비워짐으로써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편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좀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한의원에서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한의원에서는 순환을 도와주는 복부의 약침이나 침을 시술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장의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이제 보험약도 좋은 게 많습니다. 평이산이라는 약, 그리고 내소산이라는 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뭐 다른 뜸 치료나 부항 치료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런 치료만으로도 이런 어떤 기능적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처 꼭 한의원이나 아니면 내과 병원을 찾든 해서 정기적으로 좀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이 장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위장, 대장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보통 근데 제 주변에 배가 묵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혹 있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건데 아까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만약에 젊은 분이 그럴 경우보다 이제 연세가 들 경우에는 이제 기질적 질환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만약에 이제 혹이 뭐 양성종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 되진 않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움직임을 저해하는데 네. 또 하나의 어떤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이제 질환을 볼 때는 안 좋은 케이스보다 우선 흔한 케이스부터 먼저 접근하는 그렇죠. 것이 좋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거. 네. 많은 분들이 이 기능적 소화불량,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충분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화불량이 이런 장기간적으로 움직임 저하로 인한 장기간적인 어떤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됐을 경우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우선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접근을 먼저 해보고 네. 개선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이제 찾아보는 것이 어떤 치료나 진단의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8049 쓰시는 분입니다. 54세, 키 158cm, 여성분이고요. 몸무게는 49kg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에 혈관종이 있다고 하는데 몸이 기운도 없고 피곤해서 한의원에서 약을 지었는데 이게 먹는 게 괜찮은지요. 한의원에서 약 지을 때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약 먹는 거 괜찮을까 궁금해서요. 우선은 네. 지금 이제 문자로 주신 분의 어떤 답변은 정확한 것은 네. 그 한약을 지으신 어떤 약을 제가 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약을 지으신 한의원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하고요. 네. 예. 간에 무리가 간다. 한약이 간에 무리가 간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네. 이제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는 간염 치료를 한약으로 합니다. 소시효탕이라는 한약 제제를 이용해서 네. 간염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한약으로 간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쓰는 거고요.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신장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쓰는 거죠. 네. 뭐 똑같은 질문이죠. 어떤 분들은 한약 먹으면 살쪄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묻는데 네. 우리가 많이 요즘에 한약으로 비만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살 빼는 한약을 쓰는 거죠. 그리고 살이 찌고 싶은 분들한테는 살이 찔 수 있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 거고요. 간에 이제 혈관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간에 혈관종이 있다. 뭐 이제 간 자체의 어떤 장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장애물이 생긴 거죠. 그럼 간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하겠죠. 네. 간은 파극지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피로, 그리고 근피로나 아니면 피로도를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방간이 있어서 간에 지방이 있어서 간의 활동이 저해되거나 네. 간염이 있어서 활동이 저해되거나 아니면 혈관종이 있어서 간의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분명히 만약에 이러한 원인이 있을 경우에도 한약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네. 이제 걱정되시는 것은 나중에 한약을 먹고 있는데 추후에 이 진단을 받았는데 네. 과연 지금 혹시 추후에 양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나 아니면은 상충되는 부분이 한약이랑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들은 처방하신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자체만으로 치료가 되냐 안 되냐를 물으신다면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한약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분께서는 지금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네. 한약을 지었는데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해서 전 이쪽이 안 좋아요 하시면 그걸 염두하고 이제 약을 지어주시는데 네네. 그 간이 안 좋은 걸 염두하지 않고 지금 한의원에서 약을 지었는데 네. 이걸 먹으면 괜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인 것 제가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제 그것은 한의원 약을 처방하신 한의사 선생님이랑 물어보시는 게 꼭 상담하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거죠. 제가 뭐 어떤 약을 지었는지 그렇죠. 모르니까요. 네. 하지만 피로를 우리가 한의학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간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네. 처방을 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비위장 순환이 안 돼서 피로가 왔을 경우에 그것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약을 줬을 때는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양약 먹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간 치료에는 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네.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하신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네, 거죠. 잘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